새정치연합 윤후도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대통령의 발언을 같이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발언 말씀 들었고요. 또 네. 의총에서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돌아보고 저희가 앞으로 할 일도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제 거부권을 네.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당에서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당에서 분열되면 안 되고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되면 안 되고 네. 또 화합하면서 이제 함께 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할 일이 이제 그 표결을 할 거냐 또 폐기 방향으로 갈 거냐 네. 뭐 이런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졌지만 또 폐기 수순으로 가는 쪽으로 제의하지 정해졌습니다. 않는 걸로. 근데 의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좀 무거웠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첫 번째 의결을 했을 때조차도 공무원 연금법과 이제 함께 부의됐기 네.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에 또 치중했던 측면이 있고 또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위헌 논란의 그 가능성이 적다라는 부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뒤늦게 대통령께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했을 때 그것을 굳이 부정할 생각이 알겠습니다. 없다라는 점에서 좀 예. 진지하게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호도 의원님. 네, 오늘 대통령님께서 크게 손해를 보신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말씀을 하시는 과정 중에 상당히 이제 격정적이었죠. 그래서 그 원내사령탑에 대한 질책이 아주 강했는데 네. 결국은 유승민 대표의 사퇴를 요청하신 건데 유승민 대표가 사퇴를 안 하셨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메르스와 싸워야 할 때 정치권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큰 손해를 보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부권 행사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뭐 말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정치권에 대한 배반의 정치서부터 시작해서 여야 모두를 싸잡아서 국민에게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는 그런 정치 불신을 조장하신 면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그 국회의원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뽑힌 그 민주적 권력이죠. 그래서 의회 권력을 무시를 해서 상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신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메시지를 노출시킴으로써 그 대통령님이 좀 온화하시고 국민을 통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네. 미흡했죠. 보너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야당이 고질적인 계파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옆 동네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수습이 되고 일치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큰 보너스입니다. 그래요. 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제 존중해서 제의하지 않는 걸로 이제 당론을 결론을 네, 내렸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폭거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메르스 관련법을 제외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지금 당론으로 나온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다른 부분을 전면 보이콧하게? 아니 우선 이 예. 부분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은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그 수정을 해서 대통령께 법안을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에 제의하려는 사전에 협의나 약속 이런 것이 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럼 이게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국회에서는 네. 사전에 여야가 합의하고 의장이 보낸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했으면은 네. 국회는 절차에 따라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제의 절차를 부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회의장의 몫이고 국회의장의 의무죠.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회의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재의결하는 일정이 네. 잡히면은 우리는 모든 의사 일정에
전면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국회 보이콧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회의장에 의해서 사전에 약속하신 대로 부의하는 거죠. 제의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이 그것은 있으신 지금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새누리당이 이거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의총에서 미리 결정을 해버리면은 네. 스스로 국회의원이 아니고 예. 국회라는 개별적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스스로 선언한 폭거를 한 거죠. 예, 윤호덕 의원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 제2에 붙이는 거는 헌법 43조에 또 절차상 나와 있죠, 물론. 그래서 이제 국회 표결에 붙여서 뭐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해서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또 확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뭐 100인 이상의 찬성이면 확정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못 얻으면 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건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또 국회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파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폐기라는 것도 선택의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표결을 붙여서 물론 확정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당을 추스리고 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하는 결과까지도 고려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의결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고 네. 아예 재의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인데 네.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의결하지 않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네, 대통령의 그런 뜻도 설명이시군요. 존중하고 예. 당의 그 그럼, 중지도 예, 하나로 문정민 모으는 의원이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새누리당의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이제 설명하셨는데 새누리당하고 청와대 대통령님하고는 완전히 건너는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행사하신 거는 국회에 제의를 요청하신 거예요. 네. 근데 새누리당은 제의의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지레 겁을 먹고 제의도 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결의를 해버린 겁니다. 국회의원을 포기해버린 거죠. 정당이길 포기한 겁니다. 대통령 명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이 아니고 제의를 국회에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국회가 정당이 더군다나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의도 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폭거죠, 폭거. 의원인지 대통령의 폭거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폭거죠. 난 대통령님께서 거부권, 그러니까 제의를 요청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이 경우는 제의를 요청하실 사유가 있어요. 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이 폭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치적인 수사죠. 정치적인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폭거라고 발언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윤호덕 의원님은 그게 새누리당의 폭거다. 새누리당의 폭거죠. 대통령은 이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대통령님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헌법에 정해진 권한 아닙니까? 예, 그 좀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단지 제의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제의의 사유를 밝히셨잖아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위헌의 소지라 하면 상권 분립에 어긋나고 국회가 정부의 입법권 또 사법부의 판단을 제한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제의 요구가 아니라 부결에 의미를 두신 그 요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까지 예측하고 국회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당으로서는 충분히 결과까지 예측한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분의 입장이 부결이라 하면 의사일정에 넣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하는 거지 사전 교감으로 부결을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입장이 분명히 갈리는 것 같고 또 어쨌든 국회 일정을 원내 지도부가 뭐 앞으로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 입장 차이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늘 대통령이 손해 보는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많이 손해 보셨어요. 그 중에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목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 그 의총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죠. 예. 어찌됐든 대통령의 뜻은 존중하지만 당내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이제 기본 마음가짐하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네.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분은 또 소수에 불과했고요. 예. 사퇴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표결에 대해서 네. 위원 논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었느냐, 의사소통이 충분히 예. 되었느냐라는 또 기술적인 알겠습니다.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당청 관계를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자칫 친박대 비박 친박대 친이 간의 개파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의총을 통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걸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뜻이죠? 예.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뭐 좀 궁색한 거죠. 정말 예. 궁색하죠. 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참 정치 일생일대 치욕이죠. 꼬랑지 내린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근데 유승민 대표 같으신 분도 지난번 원내대표 국회 연설을 보니까 큰 틀 가진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과 식견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참 오늘 유승민 대표도 큰 손해 본 날이죠. 그렇게 큰 지도자를 클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 시점에서 예. 꼬랑지 내림으로써 더 클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참 아까워요.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이 또 기대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크는 게 네. 이게 정치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클 수 있는 지도자감이 네. 한풀 꺾였다라는 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큰 손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점만 좀 짧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의사일정 보이콧을 아니 의사일정 보이콧이 아니라 예. 의장이 예. 대통령이 요청하신 대로 제의를 본회의에 부의하시면은 의사일정이 활짝 핍니다. 대문이 활짝 열립니다. 예. 저희는 보이콧이 아니에요. 부의를 이게 언론이 지금 잘못 보도하고 있는 거죠. 잘못 보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에 올 때 출발할 때 네. 우리 민족의 지도자의 후손이신 우리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의장실에 쫓아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한 이거는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 등등하고 부의한다. 돌아오면 다시 부의한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아요. 네. 그 약속을 오늘 오전에 그런 국회의장님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존중하고 지켜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 방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보이콧은 아니다. 지금 당연히 그렇죠. 부의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한꺼번에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안 그래도 새정치연합이 당내 내홍으로 힘든데 이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희는 보너스를 계기가 받았습니다. 주어졌다. 이게 보너스로 말씀하세요. 정말로 그러면 새정치연합 안에 이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이게 없어진 겁니까? 신임 사무총장은 제가 그 전서부터 쭉 같이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네. 정말 역량이 있는 분이에요. 집중력, 추진력, 또 비전 제시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조직 관리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만한 사람 지금 찾기 힘들어요. 적재적소의 인물을 선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갈등이 일어났어요. 민족의 지도자의 후손이신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걸 하고 당무를 안 보고 그러셨는데 네. 원래 이종걸 대표가 남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그러신 거고 이미 또 복귀하셨잖아요. 최고위원회에 복귀했습니까? 오늘 회의 다 이끄셨죠. 이종걸 예. 대표께서요. 네. 그래서 그건 잠깐 그러신 거고 본인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오늘자로 다 해소가 됐다? 해소됐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좋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새정치연합도 뭐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사무총장 인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이 있을 때 여야 국회에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덕담해 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새정치연합의 이 당내 갈등이 이렇게 쉽게 마무리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어쨌든 윤여덕 의원께서는 오늘자로 다 해소됐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참 잘 된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문제는 더 이상 그러면은 질문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 혁신위 얘기는 좀 해야 되겠는데요. 새정치연합의 그 혁신위원회가 있죠. 예, 예. 여기서 이제 혁신안을 발표를 했고, 예. 최재성 사무총장 논란이 있자 사무총장의 총선 공천 심사위 배제라고 하는 얘기가 혁신위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거는 그러면 그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은 예. 좀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천에 관한 문제는 예. 사실은 공천 시점도 아니에요. 공천 시점이 되려면 내년이나 가는 거잖아요. 네. 공천에 관한 이제 외곽의 규칙들을 조금씩 정해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당내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우선 지금 마치 우리 당이 공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고 그러는데, 네. 택도 없는 얘기죠. 지금 공천하려면 뭐 금년 지나서 내년 초에 알겠어요. 되는 얘기를 미리 걱정하고 미리 너무 많이 언론에서 보도를 그러니까 해주시는 사무총장의 거예요. 공천 심사의 배제도 그냥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더 나왔을 논의해야죠. 뿐이고 더 예.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궁금해하세요. 그 최재성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었던 걸로 저는 있죠.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예. 관련해서는 최재성 의원이 지금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뭐 좀 생각 중인 겁니까? 사무총장 말씀 나오기 전서부터,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나누고 그런 사이입니다. 네. 그런 의견을 피력했던 데가 저기 아마 작년 그 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본인이 그런 조금 흐트러졌던 마음을 완전히 다잡았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미 그런 말에 대한 자신을 다시 재구성한 그런 출마 쪽으로 그런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느낌을 저는 그때부터 받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최재성 의원이 좀 입장을 좀 한번 정리해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니까. 약간은 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저도 예. 뭐 사적으로는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질문 조금 요 부분만 좀 짚어보죠. 메르스 말이죠. 네. 저 문정림 의원이 메르스 특위로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신종플루 때는 실제 대책 TF도 맡으셨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진정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닌 겁니까? 예. 지난 주말까지는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조심스러운 관측을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1차 진원지 평택 부분도 좀 정리가 됐고 또 2차 진원지 삼성서울병원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강동 경희대병원 또 한양대 구리병원 또 이제 몇 군데 중심을 두고 봐야 될 병원이 생겼고 예. 또 지역 전파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그 구리 같은 지역을 좀 눈여겨 봐야 되고 또 이제 가족 간 감염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진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굉장히 뭐 한 달 정도 이상은 중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보건당국이 그 판단 유보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서둘러서 섣불리 이제 진정됐다고 발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밤에 감염병 정보공개 메르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정말 비싼 수업료를 주고 이제 얻은 교훈이죠. 감염병 대처에는 정보공개, 신속한 정보공개,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하여튼 이 두 분을 포함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이런 법들이 신속하게 제정돼서 저희들도 좀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짧게 인사 말씀 겸해서 한 말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예.
메르스를 극복하는데 네. 온 국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